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러입니다. 정재환 교수님자 제7판 신헌법입문 59페이지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보겠습니다. 사마에러 TV 질자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에 제1공화국 1번 최초의 성문의 공화국 헌법 1945년 8월 15일날 해방 이후 경랑의 파고를 넘어 우리나라 최초의 성문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공고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제1공화국 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평등권, 근로의 권리 등의 생존권적 기본권, 재판정부권, 청원권 등의 청원권적 기본권, 참정권 등 여러 기본권을 규정하였고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의 다소 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이다. 2번에 제1차 개헌, 이른바 발췌 개헌. 야당이 제안한 의원내각제 헌법안,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 부통령, 직선제 등의 헌법안이 각각 발췌되어 절충된 헌법 개정이었다. 즉, 개정헌법은 국회의원 총리 인준, 공무원 불시민 등의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 부통령은 직선되도록 하였으며 양원제를 채택하였다. 제1차 개헌은 국회의원 소환운동을 벌이고 폭력 집단이 난무하는 공포 분위기 가운데 의원들이 강제 연행되어와 1992년 7월 4일에 통과시킨 위헌적인 개헌이었다. 3번의 제2차 개헌 1954년의 9월에 이승만 정권은 대통령 3선을 목적으로 대통령제를 강화하고 60페이지 내각제정 요소를 배제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출하였는데 11월 27일 국회에서 부결되었으나 이틀 후 이른바 4.4의무관을 적용하여 번복하고 개헌안을 가결시켰다. 그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개헌이었다. 제2차 개헌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에 대한 국민투표 제도를 신설하였다. 참의원의 임기, 권한에 관한 개정이 없었고 국무총리 제도를 없애고 대통령 고리 시 부통령 승계 제도를 두어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까워졌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금지 규정을 배제하였다. 군사법원을 관할하는 군법회의법의 설치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였다. 기본권 분야에서의 변화는 별로 없었고 경제조항은 이전의 통제적 성격을 완화하여 사형개혁의 공유화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는 등 자유경제 체제로 대폭적인 변경이 있었다. 헌법 개정 절차에 있어서 헌법 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민의원 선거권자가 50만인 이상인 찬성으로 써지게 하여 헌법 개정에서의 국민 반환 제도를 도입하였다. 로마자 2번의 제2공화국 1번의 제3자 개헌 1960년 3월 15일에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 혁명이 성공적으로 여야의 합의 개헌안이 그해 6월 11일에 국회에 제출되어 6월 15일에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제3차 개헌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동그라미 1번의 기본권 규정들이 신장되었다. 개별적 법률일부를 많이 없앴으며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를 필요할 수 없음을 명시하는 등 기본권 규정들을 강화하였다. 동그라미 2번에 정부 형태는 양원제를 취하면서 민의원의 내각 불신권, 국회 예산제도, 공무원의 연대 책임 등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택하였다.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간접 선거를 선출하였다. 3번에 헌법재판소를 창설하였다. 61페이지 헌법재판소에 의한 정당예산 제도를 두었으며 5번에 대법원장, 대법관의 선거 제도를 채택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하였으며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직선제, 경찰의 중립 등을 규정하였다. 2번에 제4차 개헌, 부칙개헌
제4차 기한은 3.15 부정선거 행위자, 반민주 행위자, 부정축제자에 대한 소극적인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헌법적 근거를 붙이게 된 개헌이었다. 따라서 부칙개헌이라고도 하는데 1962년 11월 29일날 발표되었다. 이러한 특별법은 소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개헌 부칙은 3.15 부정선거 행위자, 반민주 행위자, 부정축제자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로마 제3번의 제3공화국 1번의 제5차 개헌 1961년 5월 16일에 박정희 장군 등에 의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군사정부는 계엄령으로 이후 과도기적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재건 비상최고회의에 의한 통치하였다. 이후 새로운 헌법안에 대한 최고의결이 있었고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로 제5차 개헌이 확정되었다. 제3공화국 헌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동그라미 1번은 정당 조항을 별도로 두는 등 정당 국가와의 경향을 보여주었다. 동그라미 2번 기본권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하였다. 동그라미 3번 정부 형태에 있어서 대통령 비문제를 채택하고 의원 내각제 요소인 국회 예산제를 폐지하여 내각제적인 요소를 약화시켰다. 그러나 미국식의 대통령제에 있어서보다 더 강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다. 국회는 단원제를 하고 그 권한을 약화시켰다. 동그라미 4번 법원의 위헌법률 심사권을 부여하였다. 동그라미 5번 헌법 개정에 국민투표를 필수적인 것으로 하였다. 2번 제6차 개헌 1969년 10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제6차 개헌은 동그라미 2번에 대통령의 3선을 62페이지 금지한 헌법 규정을 개정하여 장기 집권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었다. 그리하여 3공화국 헌법 제69조 3항은 대통령의 계속 재임을 상기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개정이 장기 집권의 서막이었다. 제6차 개헌으로 그 외 개정된 사항들이 있다. 즉 동그라미 2번 국회의원이 상한 정원 250으로 확대되었고 동그라미 3번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내각과 국회의원직의 겸직 금지를 삭제하였으며 동그라미 4번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발의 및 의결 정도 구조를 강화하였다. 로마자 4번 제4공화국 유신헌법 제7차 개헌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12월 6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 법적 근거로 12월 27일에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국가에서 통과시켰다. 이 조치법은 법률로서 초헌법적인 국가인권을 인정하는 위헌적인 법률이었다.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에 이른바 10월 유신이라고 불리는 비상조치를 단행한다는 특별선언을 통하여 개헌을 한 것임을 밝혔다. 남북대화를 위한 체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명분하에 유신의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비상조치로서 남북대화의 적극적인 전개와 주변 정세에 급변하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속 집권을 위한 무혈 쿠데타라고 평가된다. 국회가 해산되었고 비상국무회의에 의한 헌법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10월 26일 헌법개정안이 의결되었고 11월 21일에 국민투표로 헌법개정이 확정되었다. 제7차 개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그라미 1번에 기본권 규정의 개별적 법률 보도를 많이 두어 기본권 제한을 보다 쉽게 하였다. 동그라미 2번에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설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졌다. 동그라미 3번에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여 신대통령제라고 불만하다.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간접 선출되도록 하였다. 대통령은 입법부, 사법부와 더불어 삼권의 한 축이 아니라 그 위에 군림하는 지위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일괄 추천할 권한, 국회 예산권을 가졌으며 대법원장, 대법관뿐만 아니라 위헌 법관들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대통령은 긴급조치권을 가졌는데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헌법 자체에 명시하였다. 동그라미 4번 국회의 회기도 축소되고 국정감사권이 폐지되는 등 권한이 약화되었다. 조문의 배열 자체도 대통령 등 정부보다 국회에 권하는 조문들이 후에 배치되었다.
동그라미 5번 제3공화국에서 달리 위헌법률 심사를 담당하는 별도의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로마자 5번 제5공화국 제8차 개헌 1979년 10월 부마 사태가 있었고 10월 26일 박 대통령이 살해되는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이후 최규호 대통령이 당선되어 새 정부가 구성되었으며 헌법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1979년 12월 12일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이 1980년 5월 17일에 비상계엄 확대를 지시하여 5.17 사태가 일어나고 5월 18일 광주민주항쟁이 발발하였다. 6월에 신군부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개헌 작업은 신군부의 영향하에 이루어져 1980년 9월 정부의 헌법개정심의위원회가 헌법개정을 의결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22일 날 국민투표로 헌법개정이 확정되었다. 제8차 개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그라미 1번의 총각 부분에서는 전통문화의 창달 규정, 제6문의 부확정, 국권의 사명조항,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규정 등이 추가로 신설되었고 동그라미 2번의 기본권 분야에서는 개별적 법률 일부를 많이 삭제하였다. 새로 추가된 기본권 조항들로는 연좌제 금지, 사생활 비밀보호, 행복추구권, 환경권, 적정임금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3번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 중심제가 골격이고 대통령은 유실헌법과 같이 간접선거되었는데 제5공화국에서는 간접선거기관은 통일주자국민회의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인단이었다. 대통령의 임기는 7년 단임제였다. 대통령의 권한은 유실헌법에 비약거되었으나 비상조치권을 가지고 국회의 상권을 가짐으로써 여전히 강력하였다. 동그라미 4번에 국회의 권한은 유실헌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회복되었고 국정감사권은 여전히 부활되지 않았으나 종래 학설상 인정되는 국정조사권을 명시하였다. 제64페이지 로마자 6번 제6공화국 제9차 개헌 1986년 초에 대통령 직성제를 위한 민주헌법 쟁취투쟁운동이 각계각층으로 확산되자 국회도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1987년 4월 13일 후원 조치를 발표하였고 국민들은 이를 장기 집권을 위한 음모라고 거세게 항거하였고 박종철군 군문살인 은폐 조략으로 일어난 60한정 등 국민들의 개헌 요구는 더 이상 이를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여당은 결국 1987년 6월 29일에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는 6.29 항복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개정 초안이 성사되었다. 10월 11일에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의결되었고 그 10월 17일 국민투표에서 제9차 개헌이 확정되었으며 10월 29일에 제6공화국 헌법으로 공포되었다. 제9차 개헌의 중요 내용은 각 헌법 법률을 살펴보면 현행 헌법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로마자 7번의 평가 제1공화국 제1차 개헌은 공고 절차 등을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토론과 표결의 자유를 박탈한 위헌적 개헌이었으며 제2차 개헌은 정족수에 미달한 의결을 하였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 위헌적 개헌이었다. 제2공화국 제3차 개헌은 헌법 개정 절차에 따른 합헌적 개헌이었으나 군사 쿠데타로 단명하였다. 제3공화국 제5차 개헌은 군사 정권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여 개헌한 것으로 헌법의 정해둔 개정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헌적 개헌이었으며 제6차 개헌은 이른바 날치기 통과된 절차상 불법인 위헌적 개헌이었다. 제7차 유신헌법으로서의 개헌은 비상조치를 선포한 뒤에 절대적 대통령제라 불릴 정도의 권위주의적 정부 형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 위헌일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정당성이 없는 위헌적 개헌이었다. 제5강국 제8차 개헌 역시 헌법 개정 절차를 무시하고 권위주의적 정부를 차려잡게 한 것이어서 마찬가지의 위헌적 개헌이었다. 제6공화국 제9차 개헌은 기본권 규정의 강화, 국회 권한의 회복, 대통령 권한의 축소, 헌법재판 제도의 도입 등을 특징으로 하는 개헌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